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시장 규모가 2034년도에는 이제 1경원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민입니다. 2030년 1경원 규모 에너지 시장, 현재 미개척 분야인 땡땡에 주목하세요. 원전보다 더 크게 상승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 콘텐츠를 여러분들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있는 링크를 터치하시고 요 콘텐츠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분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렸는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좀 나오면서 좀 반등을 했던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전쟁은 생각보다는 오래 못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미국도 손해가 크고 중국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 서로 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빨리 끝나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해줬고요.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방 협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금이 높지만 곧 많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걱정 마라, 앞으로 잘 될 거다 라는 그런 느낌의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그나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제 혼동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의 말이 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베센트는 끝나긴 끝날 건데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트럼프는 그냥 뭐 기간이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금방 해결될 것이니까 걱정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말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트럼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중국과의 대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장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장도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외 등등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을 뭐 자르네 마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뭐 파월 의장을 뭐 해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유화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냐. 일단은 저희 수익민 채널 같은 경우는 일단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채널이죠. 그래가지고 좀 제가 최근 들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지구의 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부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구의 평균 온도에서 1도가
1도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북극의 빙하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년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좀 이렇게 녹아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라든지 또는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이산 기후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호초의 70에서 90%가 이제 백화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수확량이 일부 지역에서 이제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이미 1도가 넘어섰어요. 일단 이미 도달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극의 빙하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상기후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 눈이 온다든지 또는 비가 안 오는 지역에 폭우가 내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산호초들 같은 경우는 백화 현상이 나오고 있고 농업 수확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본만 보시더라도 일본도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현재 쌀에 대한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쌀을 수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2도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산호초의 99%가 이제 소멸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해안 도시들이 대부분 침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난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천만 명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식량 위기가 본격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대 전염병이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도 정도는 이미 상승한 상황이고 2도 정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2도 올라가면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도가 올라갔을 때 이때는 이제 마지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이나 동남아 지역이나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일단은 산불이 굉장히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곡물에 대한 생산력이 대폭적으로 정화가 돼가지고 글로벌 식량 가격이 굉장히 크게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해요. 식량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억 명 규모의 기후 난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생물의 종 거의 뭐 20에서 30%의 이 종이 멸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완전히 그때 가면 이제 붕괴가 되어서 해수면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도가 올라갔을 때는 그냥 인류 자체 그냥 전멸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단 2도 이상 올라가면 굉장히 인류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부터 10년 동안 약 0.2도에서 0.25도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최소 0.2도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50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1도가 되겠죠. 그럼 현재 1도가 올라갔으니까 50년 뒤에는 2도 정도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50년 뒤에는 3도 정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15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후손들한테 깔끔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지구를 좀 이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후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온도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국제 협약이라든지 그런 약속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0.2도씩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탄, 석유 이런 화석 연료를 쓰지 말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규모가 2030년도 재생에너지 시장만 1경원이 넘어가요. 네, 지구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나 또는 이제 기관들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 4년 정도는 친환경 인기가 없을지라도 앞으로 이제 한 3, 4년 뒤에는 다시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친환경 쪽으로 잘 눈여겨보셔야 그래야 나머지 2, 3년, 3, 4년 뒤에 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은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인류의 생존 여부예요. 이제는 뭐 친환경 에너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를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7조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약 2,500조 정도 시장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34년까지 약 7조 달러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약 1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시장 성장률도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 바로 재생에너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은 뭐 태양광, 뭐 가장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지열,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옆에 수소라든지 또는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수소나 원전은 좀 이제 다른 개념이라는 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분류를 좀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 중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해양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생각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좀 이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태양광에서 뭐 100메가와트의 전기를 만들어낸다 하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어쩌면 10에서 20밖에 쓸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친환경 에너지는 전력 효율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친환경 에너지이긴 하면서 전력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곽광 받는 기술이 지금 원전 기술, 원전에서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SMR 쪽이라든지 또는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가장 전력 효율성의 끝판왕, 가장 전력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요 두 개 분야가 앞으로 가장 제 생각에는 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로 다시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서브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을 이제 수소와 원전이 좀 이제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이제 핵융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시도가 된다면, 상용화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뭐 화석 연료 에너지는 거의 쓸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원전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픽테크들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전력 수급이 어려워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원자력 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흐름, 원전 쪽으로 눈여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는 지금 원전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SK에서는 SMR을 하는 테라파워에 3천억을 투자했고요. 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루마니아 SMR 건설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SMR 원전 시장에 계속적으로 진출하는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에너지가 이제 중요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석유 사고, 석탄 사고 그냥 팍팍 떼면서 에너지 만들어내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원전이나 SMR, 수소 이쪽으로밖에 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기업들이 원전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수소 쪽으로도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원전도 중요하겠지만 원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이제 기술이 수소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소를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수소의 생성 원리를 보시면, 자, 수소라는 것은 반드시 물이랑 수소랑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산소랑 수소랑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로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자체만으로는 웬만하면 이 독립적으로 입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자가 바로 수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전기분해시켜요. 그래서 물에다가 전기를 딱 쏘면, 그러면 이제 물이 수소랑 산소랑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만 따로 빼가지고 에너지로 이용하는 그런 이제 전기분해 에너지. 그 네옴시티 할 때 이걸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계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천연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계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는 이제 쓰레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고온 가열 분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열을 해서 물을 가열을 하든가 뭘 가열을 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 수소의 생성 원리를 보면 다 어떻습니까? 결국에 이 수소와 붙어 있는 다른 입자들에서 떼내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뭐 그린 수소, 핑크 수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의 대부분은 다 그레이 수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연가스를 고온 분해를 해서 만드는 수소가 바로 그레이 수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값은 싸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레이 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버리면 그럼 이제 블루 수소가 됩니다. 포집에서 저장하면 이제 블루 수소가 되고요. 근데 비용이 더 들어가요. 포집까지 해야 되니까 분해만 하면 이제 그레이 수소가 되는데, 분해를 해서 묻어버리면 그러면 블루 수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린 수소는 이제 물 전기 분해랑 좀 관련이 있겠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를 시킨다. 산소와 수소를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그린 수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친환경적이지만 현재는 생산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수소가 비용 자체가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핑크 수소는 원자력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는 없지만 방사능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수소 생산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데, 최근에 이 네 가지 말고 또 획기적인 그런 수소가 나왔습니다. 바로 화이트 수소 쪽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 수소가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소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입자와 붙어 있을 때야말로 수소가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화이트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자체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수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수소, 천연 수소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화이트 수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 수소를 지금 현재 빌 게이츠라든지 또는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이런 빅테크 쪽에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천연가스랑은 다릅니다. 네, 완전히 그냥 자연 그대로의 수소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화이트 수소가 상용화가 된다면 그러면 전 세계 에너지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 수소 쪽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일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소 관련된 이런 분야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마 앞으로는 큰 돈을 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적인 수소,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소에 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빅테크들도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게 제대로 상용화가 되면 뭐 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원에서 수소만큼 청정하고 수소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의 가장 최상의 끝판왕은 바로 수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현재 투산 퓨어셀 보셔야 되겠고요. 연료전지라든지 또는 수소 연료전지로 좀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퓨어셀 보셔야 되겠고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것도 이제 수소 쪽이죠. 오늘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 급등을 할 때 S퓨어셀이 이제 상한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S 효성 첨단 소재 보셔야 되겠고요. 자, 수소차용 탄소 섬유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인데 수소차 고압 저장 용기 탱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의 수소차 연료 공급 모듈 요거를 이제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JNK 히터, JNK 글로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JNK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추출기를 국산화해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범한 퓨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료전지 분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또는 이제 S퓨어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범한 퓨어셀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좀 주목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입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그 용기, 에너지는 또 저장이 중요하잖아요. 그 용기를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또는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좀 이제 주목을 해보시고, 유니크나 EM코리아나 JNK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정책주로 엮여서 한 300% 이상 단기간에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니까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던데, 차트를 보면서 현재 이 종목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고점인지 저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매수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은 이제 투산 퓨어셀부터 차트 흐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산 피어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했죠? 이제 워낙 또 바닥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 이제 긍정적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고점 대비 76%나 빠졌어요. 자, 이 정도 흐름이라면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 만한 그럼 이제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POCL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자, SPOCL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80% 정도 하락을 한 자리입니다. 거의 뭐 2020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5년 내내 하락한 종목이고, 뭐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 이제는 반등을 좀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2020년도 최저점 자리가 9,000원인데, 자, 9,000원을 깼습니다. 7,200원까지 빠졌다가 반등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공략을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그 다음에 HS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도 2021년도까지는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80% 정도 하락한 구간입니다. 자, 수소 종목들을 대부분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 고점 대비 한 70%에서 80%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접점권이다라고 생각 들고, 어차피 수소 산업이란 것은 미래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이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86% 빠졌네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자, 신규 상장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좀 부담 없는 자리고요. 좀 이제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니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도 이제 고점 대비 한 5-60% 정도 하락을 하고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책주로 한번 엮여가지고 한 300% 정도 상승했었고, 그 이후로는 두드러진 변동성이 안 나오다가 그래서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이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NK 글로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NK 글로벌도 유니크와 마찬가지로 현재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을 했던 그런 흐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20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갈 때 유니크와 마찬가지로 수소 대장주로서 300%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했었고요. 자, EM 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 관련된 이슈로 고점 찍고 한 8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도 20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갈 때 한 300% 정도 변동성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해안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한 7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천천히 이동평균선 수렴시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70% 이상은 하락을 해서 대부분 저점권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좀 포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이 살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부담 없는 자리에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원전 다음 에너지 관련된 이슈로도 좀 한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야 인류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시장 규모가 2034년도에는 이제 1경원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애들 말고 앞으로는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원전이라든지 수소가 중요해질 것이고, 이미 대기업들과 빅테크들은 원전 쪽으로 또는 수소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도 종류가 많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수소는 화이트 수소, 자연 그대로의 수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국내에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숙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각화시켜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료들을 토대로 공통점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창 상단에 있는 요 링크가 있죠.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시고 텔레그램방 입장을 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들 무료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익!